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파고다의 오세영입니다. 오늘도 신나는 한자 시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음이 좀 급해요. 해야 되는 한자가 좀 많거든요. 드디어 이제 달월자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달월자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달이라는 의미로 나오는 한자는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달월자랑 연관해서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달월자가 있는데 육달월변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즉 고기 육자를 붓으로 쓸 때는 달월자처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녀석이 훨씬 많아요. 한 110여 자 정도 됩니다. 먼저 달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달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이런 글자 한번 외워보시겠어요? 이게 좋을 양자예요. 양호하다 그럴 때 좋을 양자인데 달이 떠서 좋은 건 왜 좋아요? 밝아지니까 밤에 밝아서 좋은 거예요. 태양처럼 뭐 달이 뜬다고 추워지거나 뭐 따뜻해지거나 그래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달이 떠서 좋다라고 하는 것은 밝다. 이것은 무슨 뜻이다? 밝을 랑자, 명랑하다 그러죠. 밝다 랑자예요. 그리고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희망, 절망, 낭망할 때 망자인데 이게 바라다 망자예요. 요거 망할 망자인 거 혹시 아세요? 왼쪽에 있는 이 녀석? 망하다, 죽다 이런 뜻이거든요. 망했어요. 그리고 밑에 왕이 있네요. 그리고 달이 있네. 망한 나라 왕은 달을 보면서 뭐 해요? 뭔가를 바라겠죠. 뭐 흩어진 군사들이 살아있기를,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원래 예전부터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은 달이 뜬 밤에 정화수를 떠놓고 뭔가 빌잖아. 전 그래서 그렇게 외웠어요. 망한 나라 왕은 밤에 달을 보면서 뭐 할까? 뭔가를 바라고 빌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절망, 실망 그런 망자도 이제 이 망자를 씁니다. 또 하나 달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보름달이 됐다가 이제 달이 차고 기우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런 모양이 되니까 한 달 지났네? 시간이랑 역시 관련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달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번에 왜 날일자 할 때요. 해돋다라는 뜻이랑 해돋는데 달이 보이네? 이게 언제 시간대라 그랬어요? 해돋는데 달이 보이는 건 역시 아침이죠. 아침 조자가 사실은 부수가 달월부수예요. 태양이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하긴 했는데 이 녀석은 달월부수를 쓰는 아침 조자는 원래 이렇게 달자를 쓰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요거 아세요? 요게 그 기자예요. 그거 할 때 그 기자예요. 그 기자에다가 달을 쓰면은 이게 뭐예요? 달이 그 모양 하고 있을 때 우리 만나자. 뭐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데 이게 시기를 정합시다 할 때 그 기자예요. 기한, 기간 할 때 그 기자예요. 달을 통해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접어두고요. 사실은 뭐가 중요하다? 제가 고기육자를 써볼게요. 이게 고기육이야. 근육, 뭐 우육, 소고기, 돈육, 돼지고기 할 때 그 고기육자인데요. 요 녀석이 다른 한자의 일부분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낼 때 공교롭게도 달월자랑 똑같은 모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육달월변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육달월변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글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많아요. 왜냐면은 이 녀석은 우리의 신체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데 쓰거든요. 그럼 일단 어떻게 할까요? 우리 신체에 가장 좀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피부, 살갗. 피부라는 글자 아시나? 자, 육달월변 들어가고요. 책상, 궤, 안석, 궤라는 궤자예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책상은 아시죠? 안석이 뭔지 알아요? 놀부가요, 이렇게 긴 곰방대를 딱 하고 이렇게 거만하게 이렇게 옆에 이렇게 방석에 이렇게 딱 기대고 있죠. 그걸 안석이라 그래요.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잖아요. 비단, 이렇게 뒤에 병풍이 있고 비단 이불 위에 이렇게 네모난 방석이죠. 그게 안석이에요. 그러니까 몸 중에서 안석이랑 닿는 부분 혹은 책상이랑 닿는 부분은 피부다 이런 뜻으로 만들어진 녀석인데 피부 기자예요. 피부를 나타내요. 일본어로는 하다라 그러죠. 여성들 왜 일본 CM 보다 보면은 광고 보다 보면은 아름다운 피부가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기레나 하다 할 때 나오는 그 하다라고 부르는 녀석이 이제 이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육 할 때 이런 글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대나무처럼 쭉쭉 몸에서 힘을 뻗게 해주는 곳
요것이 힘줄 근자입니다. 근육할 때 근자예요. 힘줄이란 뜻이에요. 일본어로는 수지라 그러죠. 힘줄 근자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근육이라든가 피부랑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번에는 좀 더 편하게 쉽게 접근을 해볼게요. 몸의 일부를 나타내는데 이 녀석이 당연히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머리 쪽은 나중에 따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머리를 나타내는 머리 두자라든가 얼굴 안자라든가 정수리 정자라든가 볼협자라든가 이런 녀석들은 나중에 배우실 머리혈이라는 붓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목 밑으로 요 한자를, 요 붓으로 쓰는 한자를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가 어디냐면 어깨예요. 어깨는요, 가가 호호 들어봤나? 이게 호자거든요.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게 어깨 견자입니다. 여러분들 문을 나타낼 때 문자는 아시죠? 이거 참 쉬운 한자네요. 양쪽으로 여는 문은 이렇게 쓰고요. 한쪽으로 여는 문은 요렇게 생긴 한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문이 활짝 젖혀지듯이 활짝 피고 있어야 되는 몸의 부분은 어디냐? 요 어깨예요. 어깨 움츠리지 말라 그러죠. 늘 피고 있어야 된다고 옛날 사람도 생각을 했나 봐요. 어깨 견자입니다. 어깨 견자. 그러면 좀 편하게 연상기억법으로 좀 어깨 다음에 어디로 가야죠? 바로 연결된 등. 등은 뭐라 그럴까요? 등은요, 옆으로 갈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북녘북자라고 하는 녀석, 혹은 등지고 달아나다 하는 그런 배자 밑에 역시 이 육달을 씁니다. 그럼 이 위에 있는 녀석은 북녘북자도 되긴 하는데, 사실은 여기다 잠깐 쓸까요? 사람이 등을 맞대고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한자예요. 여기 다리고 이게 팔이에요. 그래서 각자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서로 등지고 달려가다라는 뜻을 가진 배자인데, 근데 이게 왕이요, 옛날에는 남쪽을 늘 향해서 앉았대요. 그러면 등은 당연히 북쪽이겠죠. 그래서 이게 북녘북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에다 이걸 써놔가지고 이걸 등 자체를 나타내는 등 배자도 되고요. 등지다 할 때 배자도 됩니다. 그런 배자고요. 하나 더 가볼까요? 등 배자 다음에 등에서 이제 어디로 올까요? 가슴 흉자 한번 해볼까요? 가슴 흉자는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 보셨어요? 움푹 파였고요. 뭐 쾌골 조론은 아니지만 난도질을 했죠. 이거 보기 흉하다 이런 뜻이에요. 움푹 파여 있고 막 이렇게 칼로 막 난도질을 해놨어. 흉년, 흉악하다. 그런 보기 흉하다 할 때 그 흉자예요. 흉자가 이게 감싸다라는 뜻인데, 흉한 거를 감쌌어. 뭐로? 몸의 근육으로. 몸의 흉한 부분을 감싸고 있는 부분이 가슴 흉자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이상하죠? 물론 우리 몸은 겉으로 볼 땐 아름다운데 이렇게 배를 갈라서 보면 상당히 흉합니다. 좀 끔찍한 얘기로 들어가는데 잠이 확 깰 것이요. 근데 여러 장들 중에서 심장이 제일 흉하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요? 왜? 움직이거든. 이렇게 웅콕웅콕. 그래서 흉한 것을 감싸고 가리고 있는 몸의 일부분 가슴 흉자입니다. 가슴 흉자. 사실은 이 뒤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자는요, 뜻을 가진 부분에다가 다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우리 몸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한자로 다 있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만 몇 가지 하려고 하는 건데, 가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필요하다 할 때 요자, 오른쪽 거는 많이 눈에 익으셨을 거예요. 필요하다, 요구하다 할 때 그 요자거든요. 수요, 공급할 때 그 요자. 몸을 나타내는, 몸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이 한자를 붙여주면 허리 요자가 돼요. 요통, 치통 할 때 그 복통 할 때 허리 요자고요. 허리 요자 때문에 공간이 살짝 안 나오게 되면 밑으로 쓸까요? 하나 더 써드리지요. 초급 학습자 여러분들도 아주 친근한 그런 한자가 되겠습니다. 배복자입니다. 배복자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요, 이렇게 생긴 게 원래 인간, 사람에서 온 거는 사람이 태양, 해가 졌어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생긴 건 뭐게요? 천천히 걸어가다 혹은 뒤쳐져서 오다라는 뜻을 가진 녀석이에요. 해가 지면은 일에서 끝나서 돌아오는 거죠. 근데 하루 동안 일해서 피곤하잖아. 그래서 빨리 안 와. 천천히 걸어온대요. 그래서 집에 돌아올 복자라는 뜻이 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이 돌아오다 복자도 되고요. 집에 한 번 돌아오나?
다시 직장 갔다 그 다음날 또 들어가고 반복해서 거듭복자도 되는 녀석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몸을 나타내는 혹은 내장을 나타내는 녀석이 왔네요. 몸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부수가 와서 이게 배복자예요. 뭐가 그렇게 거듭되어 있다라는 얘기일까요? 배 안에 그 순대 꽉 차 있어요. 인간의 배에는 거듭해서 넣지 않으면 다 넣을 수 없어요. 혹시 아시나? 기억나세요? 생물 배울 때 소장이 몇 센치였는지 기억나세요? 한 260cm 평균입니다. 거의 3m 가까이 되고요. 대장이 한 1.1m? 식도에서 저기 뭐 나오는 데까지 대략 한 4.5m라고 저는 들었어요. 죽으면요 이게 긴장이 풀려가지고 한 2배로 늘어난대요. 한 9m. 그럼 이제 생물 얘기고, 뭔가 엄청 겹쳐져 있는 곳 배입니다. 배.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근데 사실은요 더 많긴 해요. 제가 참고로 그냥 저거만 넣는데요. 팔, 다리 다 이부수습니다. 팔이 뭐예요? 이게 팔완자예요. 좌완투수, 우완투수 할 때 그 완. 팔완자고요. 우대라고 부르던 녀석이고, 그 다음에 역시 같은 부수 써가지고 물리칠 각자를 쓰게 되면 이 녀석이 다리각자라고 합니다. 소녀시대를 일본에서는 미각이라고 부릅니다. 아름다운 다리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다리각자예요. 참고하시고. 그럼 이제 배복자에서 잠깐 나오긴 했는데 이제 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 한자를 써가지고 내장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럼 내장할 때 그 내장 장자를 써볼게요. 여러분들 장자는 조금 뭔가 친숙하기도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장자는 이런 장자예요. 자,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요 오른쪽에 있는 한자는 햇볕 양자라 그랬어요. 햇볕이 특정 공간에 비춰서 이걸 마당장자 혹은 장소할 때 그 장이라 그랬는데 요건 이제 내장 장자예요. 이 녀석은 햇볕처럼 아주 구석구석 잘 비친다는 뜻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몸 안에 아주 구석구석 잘 퍼져 있는 게 내장이라는 얘기예요. 내장할 때 그 장자, 내장. 그럼 내장 중에서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뭐 있을까요? 서울특별시 할 때 이 시자 아세요? 여기 시장에 갔다 올게요 할 때 그 시자도 되고요. 그리고 시내 가서 놀다 왔어요 할 때 그 시, 도시 할 때 그 시자도 돼요. 그러면은 도시 내지는 시장은 상당히 분주한 곳인데 이게 뭘 나타내냐면요. 숨을 쉬는 폐예요. 단 한 3분이라도 폐를 놀게 하면 우린 죽어요. 얘는 24시간 움직여야 되는 아주 바쁜 곳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개념을 갖다 놓고 고기를 붙여서 몸의 일부라는 느낌을 붙여서 이렇게 폐를 나타내는 폐가 됐고요. 재밌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들 요 한자 혹시 본 적 있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요 한자가요. 이렇게 생긴 거 방패간자예요. 합치면 어떤 한자가 될까요?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할 때 이제 간자가 돼요. 전설의 고향 보면 이상하게 심장이 우린 중요한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렇게 토끼가 토끼의 간을 구해와라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간이에요. 방패라는 뜻이 몸의 일부를 나타내는 혹은 내장을 나타내는 부수와 만나서 간이 됐어요. 간은요 우리 몸에서 독소를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마치 진짜 독소에 대한 방패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서 옛날 사람들이 그런 걸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알았겠죠. 서양만 아는 게 아닙니다. 한의학도 많이 발달했거든요. 이런 것들. 물론 우리가 시간상 많이는 안 하지만 쓸개를 나타내는 담자라든가 그 이외에 무슨 심장할 때 오장육부 할 때 그 장자라든가 하는 한자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지만 아쉬운 대로 일단 요 정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육달월변을 가지고 정말 많은 한자를 만들어내는구나를 아실 수 있어요. 의외로 좀 달과 관련해서는 한자가 좀 적어서 실망하셨겠지만 여러분을 또 다른 의미에서 실망시키지 않는 육달월변 한자가 아주 많다는 거 오늘 달 개념하면서 같이 좀 외워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불화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파생적으로 의미를 만들어내서 불화자를 썼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